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 기자, 러시아 전쟁 상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큰 변동성 없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02% 내린 2,729.56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광만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낙폭이 좀 컸습니다. 0.81% 내린 927.11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불안 요소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인데 미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상하이 봉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몇 거래일 동안 계속됐던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이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요 3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700억 원을 사들였고요. 그나마 오늘 기관이 소폭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S-오일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신한지주를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로 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만 역시 2,800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주말 사이 쌍용차 인수대금이 미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획 해제한다라는 공시를 냈는데요. 때문에 관련 주들이 모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에디슨 EV가 12,250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UNI도 하한가인 17,350원에 네.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 심층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그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태영건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태영건설이 경기도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017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따른 건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패소하면서 주가가 장중 한때 8%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특징주는요. 코스피 시장에 오늘 코람코 더원 리츠가 상장을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공모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장을 시작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리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코람코 더원 리츠. 공모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첫 거래를 시작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공모가 기준 연환산 6%대의 수익률이 기대되면서 상장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선 6조 6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자산 회피처로 상장 리츠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 리츠의 경우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돼 있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되는 만큼 인플레이션 해지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5.5에서 한 7.5 정도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배당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기에는 리츠가 이제 어쨌거나 부동산 기초 자산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좀 해지 수단으로서 리츠가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요 상장 리츠의 주가 수익률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하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최근 두 달간 17%를 넘는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을 자산으로 편입한 롯데 리츠 역시 10%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간 주택과 오피스 중심에서 최근 신한 서부 T&D 리츠 등은 호텔과 주유소 등의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면서 투자 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이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 등 부동산 형태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향후 투자 자산 편입 시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리츠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앞서 지 기자가 오늘 시장이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에 대한 관망세입니까? 네,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와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지난달 발표 때는 6%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발표에서는 5.5% 정도의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만약 이 지표가 폭등할 경우에는 긴축에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도 발표됩니다. 올해 초 미국 오미크론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고용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보다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축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서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측대로 나와준다면 5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일정도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 국내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1.95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에 더불어서 미국의 자산관리회사 번스타인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94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PC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이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과 주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날 나오는 수치들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가도 여전히 증시를 짓누르고 있죠. 네, 현재 국제 유가는 잠시 고공행진을 좀 멈춘 상황인데요. 상하이 봉쇄에 따른 중국 원유 수요의 감소 그리고 예멘 반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감소 규모와 또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 여부에 따라서 또다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회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유가 상승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이 유가의 흐름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조항을 폐기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신냉전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가 상황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였습니다.